자, 이건 뭐 오늘 특별하게 이슈가 나오거나 뭐 혹은 주가 쪽에서 반짝반짝하는 흐름은 없습니다만, 자, 요거 이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종목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입니다. 이 한미글로벌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한미건설 같은 경우도 일단 건설 쪽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의 테마에 들어있는 종목이죠. 이쪽에 뭐 재건 테마라든가 뭐 이런 쪽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라면 건설 관리입니다. 건설 관리, 시공, 감리, 발주자를 대신해서 기획, 설계, 시공관리, 사후관리 이런 걸 쭉 다 해주는 회사. 여기도 있죠? 미국 금리와 재건 사업 참여. 그래서 이제 이게 재건주 테마에도 들어가고, 건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나 많이 꽤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경기라든가 이런 쪽하고 관계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 이슈가 돼서 들어올 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꾸준한 기업들 같은 경우 참 이게 우리 증시가 지금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지수가 이제 4천을 넘어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지수가 4천을 넘어 들어왔는데 시장 전체 PR의 반도 안 되는 기업이 수백 개가 나옵니다. 수백 개. 이런 쪽 같은 데서 살펴보게 되면요. 네. 자, 이런 쪽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수소 쪽에도 또 진출하고 있어서 이게 2차전지 양극재 제조설비, 그다음에 이제 SM 지금 나와 있는 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반대로 저평가 순으로 에너지 플랜트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거기에서 이제 성장 공략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 PR의 반도 안 되는 종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200개, 300개씩 나와요. 200개, 300개씩 이렇게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골 때리는 게요. 이게 이렇게 지금 건설 사업부이 어떻게 돌아가건 관계없이 꾸준히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도 오는데 이 우량주 아닙니까? 이렇게 우량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9배밖에 안 돼요. 못 올라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나마 밑에서 지금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모멘텀이 없다, 이게. 모멘텀이 없다. 그래서 이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그렇게 나고는 있지만, 앞에도 계속 얘기 드렸죠. 이 2차전지 쪽에서도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BNT라든가 CIS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섹터가 병맛이라 가지고 헤매죠. 자동차 부품주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섹터가 병맛이라 가지고 못 올라가고요. 이게 섹터 전체 영향도 받고, 거기에다가 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빼고 나면 반짝반짝하는 이슈가 없죠. 반짝반짝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는 이슈 났을 때 그때 잠깐, 이게 못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이런 종목들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냐 그러면 수급이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급이 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보통은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사죠.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 종목.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인데 외국인도 안 사요.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잠깐 이제 모멘텀 생겼을 때 쫙 사들어왔다가 안 팔고 있는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근 같은 경우 또 기관도 샀다 팔았다 하는 상황에서 박스에 갇혀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 시세 안 나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시세 나는 때만 잠깐씩 들어왔다가 치고 나가고, 그 후에는 팔기 바쁘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저 앞쪽에서 보면 6월 18일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 이제 9월 24일, 그럼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게 하나씩 나옵니다. 작년에 11월 달 있었고요. 지금 9월달 여기 같은 경우 보면 9월 24일이네요. 24일 여기가 빵 치고 들어온 때 같은 경우 오히려 또 개인들은 팔아버렸고요. 여기 상한가 들어올 때 이때도 개인들은 또 팔아치워버렸고요. 세력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올라가 그 다음날이나 또 개인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이런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냥 시세만 추종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이요 생각보다 지금 이 기업이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시 원전 또 다시 치고 들어가는 흐름 나오고요. 이거 원전 전력 원전 다음 차례로 반도체 다음 차례로 올라 들어간다. 이건 저 앞에서부터 쭉 설명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다시 이렇게 주가가 치고 올라 들어가고 원전 모멘텀 가지고 오늘 두산 에너빌도 올라 들어가고 삼성물산도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쭉쭉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한미 글로벌 같은 종목은 지금 누구 따라서 이게 이쪽이 아니라 좋은 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원전 모멘텀을 타지 않는 건설사 지금 얘랑 같이 놀고 앉아있는 셈이 되는 거죠. GS건설 같은 경우 원전 모멘텀을 타는 종목이 아니죠.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상을 보면 자, 그래서 주택 부진하고 규제하고 이런 거 걸려가지고 건설 사업 자체의 주택 사업 쪽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지지만 저 아래쪽에 보실까요? 자, 이러는데 건설업 쪽의 버팀목은 원전이 될 것이다. 원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겁니다. 건설업체 전체적으로는 그냥 모멘텀이 없다. 근데 건설이 미치는 거 요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 오로지 모멘텀만 본다. 그죠? 모멘텀만. 그래서 현대건설. 그리고 저희 순서대로 있잖아요. 현대건설 먼저 튀어나왔고요. 뒤따라서 지금 삼성물산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한미글로벌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이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유 자체가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관리를 하면서 따라들면서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 한미글로벌의 경우에도 이 원전 모멘텀을 못 받는 종목이냐 그러면 이거 받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투트랙 본격화 해외 원전 실적 확보 성장 모멘텀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지난번에 요라서 증권사에서 이래가지고 레포트를 내니까 그때 하루 반짝하고는 또 완전 도루묵 주가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10월 13일엔 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없었고요. 그래서 요런 형태들의 이 수준에 있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시장 전체로 대비로 해도 못 올라오고 테마 대비로 해도 못 올라오고 요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나 그러면 또 이제 건설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 쪽에서 실제적으로 뭐 붙일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원전 테마의 종목은 많은데 대부분은 그냥 다 곁다리 종목이고요. 그 원전에서 실제로 갈 만한 종목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아주 강력하게 뭐 주도로 들었던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런 애들 다 이제 원전에서 뭐 한 숟가락 이제 얹어본 한 숟가락 얹는 것 중에서 그나마 나머지들이 워낙에 병신 같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종목 뭐이냐 이거야. 예전에 테마 있었던 뭐 우진 엔텍 같은 종목들 이게 테마로는 엮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테마만 나면 나오고 이건 뭐 GS건설하고 비슷하게 놀고 앉아있죠. 원전주인데도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이 한미 글로벌 정도에 되는 종목들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다시 또 증권사 쪽에 레포트가 나올만 하죠. 그렇죠? 우선 첫 번째, 자,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이 종목을 사들여 갔던 건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저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치고 들어오고요. 지들이 이렇게 사들여오고 쭉 사들여 모으고 난 다음에 얘가 원전이 그러고 올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이런 흐름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크게 팔지 않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또 다시 이제 현대건설 나왔고요. 삼성물산 나왔고요. 그럼 요 다음 수준에서 다시 또 한미글로벌의 원전 모멘텀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저평가에다가 실적 최고에다가 올라갈 이유가 충분히 빵꾸난 게 수급 하나밖에 없는 거야. 수급. 그럼 이제 수급을 누군가 떼어줘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떼어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와가지고 부각돼 가서 튀겨져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맨 위쪽에 있는 두산 에너빌 같은 종목이 두산 에너빌 같은 종목이 이미 신고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로 친다라고 하면 우선 이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잠깐 쉬어 들어갈 때 이런 게 이제 치고 들어왔다가 쉬어 들어가는 올라 들어왔다 다시 살짝 눌러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 뭐 지금 위치라 그러면 현대건설 71,500원 선전후 요 정도 라인이 되겠죠. 요런 자리에서 눌려 들어오는 것 잡고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은
가능성이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거 관심 종목 한 군데다 놓고요. 가격 딱 이 선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22,300원 선 여기 나오는 요 정도에다가 가격을 미리 걸어 놓고 이게 포착 기능들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어 놓고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이 원래 여기 있어. 알아? 이거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한미글로벌 가격을 이렇게 걸어놓고 체크를 해 두셨다가 그리고 이제 톡 올라 들어오면 그때 노리고 들어가서 한번 쭉쭉 먹고 사이에 간식이죠 간식. 그러니까 주식은 두산에너빌, 뭐 현대건설, 그다음에 저쪽 아래쪽으로는 역시 확실히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 우리기술 같은 저런 쪽의 종목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우리기술도 조금 처지는데요. 우리기술, 뭐 보성파텍 이런 정도 종목들까지 이제 메인을 잡아놓고요. 한전도 원전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한전하는 그냥 현대건설 하는 게 낫고요. 한전하는 그냥 현대건설 하는 게 낫고 한미 글로벌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해서 찾다가 이게 이 상태에서 이 종목이 들어온다랑은 이건 뭐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원전이죠. 이제 원전 모멘텀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가지고 한방적으로 저런 식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한 방에 치고 나오는 이런 형태를 흐름 보는 거죠. 한방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기다리는 이런 형태로는 갈 이유가 없죠. 시간 낭비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상태로 이런 식으로 가격 포착을 걸어 두신 다음에 그 체크돼서 들어오면 또 혹시나 만약에 체크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게 뭐 24,000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이번 사이클은 패스하는 거죠. 다음 주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요런 흐름에서 한 번 정도 더 노리는 쪽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음 사이클에서 또 노리시면 돼요. 이제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자 반도체 들어갔고요. 전력하고 원전 같은 경우도 꽤 더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이 안 오더라도 요 사이클을 놓친다 하더라도 그 뒤쪽에도 또 사이클이 또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실적이 나쁜 종목이 아니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렇게 위로 치고 나올 때 단타로 활용하는 형태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한미 글로벌이었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런 종목들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요. 이거 어디서부터 제가 이제 잡아드린 종목입니까 이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네가 뭔 저가에서는 전부 다 지가 다 저가에서 다 추천했대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요 저가에서 이거 여기서부터 추천 들어간 종목이에요 실제로. 그러면서 제가 이거 뭐라고 여기다가 얘기 드렸냐 그러면 이거 그 내용도 있잖아요. 예? 원전 모멘텀은 도대체 어디 갔냐. 저 현대건설이 빅베스 어닝 쇼크 발휘를 하면서 박살났을 때 도대체 원전 모멘텀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작년도 자 보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작년 연말에 이런 좋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추천을 드린 건데 조회수 13회밖에 안 됩니다. 진짜 좋은 종목들 저가에서 추천드릴 때는 여러분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추천이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빅베스로 자회사 부실은 털어던데 그동안 반영 하나도 안 하고 있던 이 원전 모멘텀은 얘는 왜 반영 안 시키냐. 그죠? 그리고 뒤쪽에서 들어가면서 강력한 쇼커버의 추세 다시 위로 들어간다라고 추천드렸는데 조회수 보세요. 13회 11회. 여러분들이 뭐 안 보고 계셨던 것이 추천이 이렇게 나갔어요. 바닥에서. 둘 다 제가 추천한 겁니다. 똑같은 형태로 색깔까지 똑같잖아요. 이거. 현대건설. 맨날 이거 얘기 드리면 네가 언제 추천했냐 그러고 뭐 바닥에서 나오는 정보는 전부 다 지가 추천했대. 저 앞에서부터 계속 추적 들어가고 있던 거예요. 이거 무너져 내릴 때 무너져 내릴 땐 이유가 뭘로 있게 틀었는지까지도 다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국내 주택 경기 부진 우려 삼성 E&A하고 현대건설 국내 주택 경기와 가장 관계가 적은 건설사 두 개를 찍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까부셔놓고 삼성 E&A 같은 경우 똑같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국내 주택경기 부진 우려 이따위 개소리라면서 까놓고 개인 투자자들 다 떨구고는 다시 돌려서 이렇게. 현대건설 똑같죠? 이따위 개소리라면서 주가 까부시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지들이 사는 종목 GS건설하고 현상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가가 올라 들어갔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얘기 드렸죠. 저렇게 가지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추천드릴 때는 안 보고 있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늘 그러죠. 이렇게 추천드릴 때는 안 보고 있다가 저 꼭대기 가가지고 그대서야 따라간다고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저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안 보고 있다가 주가 이제 폭주하고 저 위로 날아가면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면요 시장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잘 이익 내기 힘듭니다. 자? 이렇게 미리 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저점 다 잡아드리고 체크드리고 있을 때 한미글로벌 같이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밑에서 호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때 포인트 잡고 있다가 기회 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 오는 거 어디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오르고 도움 받으시면 돼요. 방금 전에 이렇게 가격 체크하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오르는 거에 도움 받으시면 이런 종목들 치고 나올 때 잡아 들어가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 한미글로벌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와요. 도움 받으시고 잡아 들어가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해 두었다가 잡아 들어가도 되고요. 자, 이런 종목들도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원전 모멘텀으로 간다. 저 앞에서부터 다 알려드렸던 거고요. 자,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